성형외과 전문의 설지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 거상이든 뭐 안면 윤곽이든 아무튼 성형 수술을 할 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은 사실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갖고 가는 그 느낌을 믿어야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병원이 좋아요, 이런 병원 가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코 다른 병원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병원일수록 자기 수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왜냐? 어떤 뭐 수술이라는 것이 환자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그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야 이걸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다든가, 뭐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런다든가, 또는 뭐 박리를 뭐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 뭐 스마스를 잘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의사의 어떤 기술적인 의료적인 테크닉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상담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상담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거상 수술에 있어서도 두피 절개를 해서 이마 쪽에서는 두피 절개를 해서 하는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시경만 항상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건 두피는 전혀 깡통인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깡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련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구경을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담당 선생님이 하면서 출혈이 너무 많으니까 개업에서는 엄두를 못 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간혹 했는데 한두 번 보고 뭐 몇 번, 그것도 내가 해본 게 아니라 몇 번 경험해본 그것이 너무 나한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출혈 때문에. 모든 수술은요, 출혈에서 한번 크게 충격을 받거나 출혈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면요, 그 수술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시경으로 이마만 해. 그런 것을 못하니까, 또는 안 해봤으니까, 또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피로 그걸 요즘 세상에 뭐하러 하냐? 머리도 홀라당 다 빠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해서 올바로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내시경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 절개가 갖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이마 쪽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거나 내시경을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께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다만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해하는 쪽에서 하는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환자한테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 능력에서 부족, 쉽게 말하면 성형외과 의사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요, 자기가 하는 눈높이 수준에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거나 좀 더 규모가 있으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을 왜 하냐, 딱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그 말에 믿고 그 의사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는요, 뼈로서 보면은 그 CT나 엑스레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 살려서 보면 효과인 거예요. 그런데 외관상 보여주는 효과.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자기의 수술의 능력 수준에서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니 거상도 나오고, 미니 거상을 하다 보면 그냥 물론 그거 이제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좀 막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어떤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는. 상담을 할 때 내가 하는 쪽으로만 유도하듯이 말하고 상대방이 하는 쪽으로는 폄하를 하듯이 말하고,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병원 가지 마세요라는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질수술 환자를 보더라도 항상 환자의 불만을 듣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가 양의 주사를 넣었다든가 지방을 넣었다든가 하면 저는 그런 말을 해요. 환자분은 이렇게만 그걸 좀 다 긁어내주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렇게 하는 거면 얼마나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런 이물질은 제거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환자분하고 그 다음 말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살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 흡입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지방 흡입을 하지 않아요. 왜? 지방 흡입을 바깥에서 하면서 지방 흡입을 많이 빼면 뺄수록 첫 번째는 스마스나 목의 근육이 손상이 많이 와요. 손상이 와갖고 있는데 안에서 어떻게 그걸 당깁니까? 다 이렇게 모기장처럼 헐렁헐렁 해갖고 돼 있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얼굴에 들어있는 이물질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쉽게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약간 트리밍,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다듬듯이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잘라내는 거는 지극히 유머거든요. 바로 밑에가 예를 들어서 신경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르는데 신경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5손가락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치 않는 그런 상담으로 그냥 지방은 최대한 밑에 약간만 남기고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술받은 환자도 실망이 큰 거예요. 왜? 처음부터 되지 않는 수술을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정도, 올바른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적인 상담을 하는 의사일수록 저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세요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너무 내 귀에 너무 이렇게 핀 꽂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는 귀에 이렇게 얼른 현혹되는 수술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는, 왜냐하면 수술 범위가 예를 들어 크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범위가 크고 이러면은 일단은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해 보게 돼요. 차라리 그런 말로서 상담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정통적인 수술의 그대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수술 결과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항상 병원 선택할 때는 내가 수술하는 내 수술의 퀄리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설명하지 말아야 돼요. 제발 성형외과 선생님들 다른 병원 비교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최고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최고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의사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띄우고 상대방의 수술을 피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는 그런 수술일수록 그 자기가 했던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업 연수를 보면 완전히 원로 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의 내용을 지켜봤고 나도 해봤고 또 다른 의사가 하는 얘기들을 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국은 자신을 겸손하지 못한 수술을 하는 의사는 별로 제가 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